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톡스 주스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개선을 위해 선택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특별한 음료가 과연 우리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깊게 파고들어 봅시다. 디톡스 주스란 주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음료로 신체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 음료가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해 다양하게 나뉩니다. 먼저 디톡스 주스를 챙겨 마신 지 3개월이 넘었다는 한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디톡스 주스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기 시작했고 저항 몇 주 동안은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녀는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서야 단순히 주스 하나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험은 결코 유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디톡스 주스로 유명한 브랜드의 매니저가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매니저는 고객들이 종종 이 주스가 마법처럼 빠른 체중 감량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눈으리의 목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스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의 관점에서도 디톡스 주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현실적입니다. 많은 연구가 디톡스 주스가 제공할 수 있는 영양소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독소를 제거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인체의 주요 해독 기관은 이미 간과 신장이며 이들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톡스 주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한 부분으로서 특히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늘림으로써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료가 스스로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는 기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 것은 과장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이미 자연적인 해독 메커니즘을 잘 갖추고 있음에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건강 유지에 있어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 사는 지영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 업무는 끊임없이 쌓이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점차 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명상에 대해 듣게 되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다. 첫 번째 기법 운동 명상이었다. 지영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깊게 숨을 쉬기로 결심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법은 그녀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가득하던 머릿속이 서서히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는 바디 스캔이었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몸의 각 부분에 의식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배, 가슴,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 차례로 긴장을 풀어주었다. 몸의 구석구석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사라졌다. 몇 주 만에 그녀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가벼웠다. 세 번째로 마음 챙김 명상이 있었다. 지영은 이 방법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하루 일과 중 몇 분씩 음식의 맛, 커피의 향, 주변의 소리에 집중했다. 이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즐거움들을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네 번째 기법은 시각화 명상이었다. 지영은 상상력을 발휘해 마음속에 편안한 장소를 그리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바다의 파도 소리나 숲속의 새소리를 머릿속에서 재현했다. 주말에 여행을 다녀온 듯한 상쾌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다섯 번째는 자의 명상이었다. 지영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감정을 보내는 연습을 했다. 스스로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라고 속삭였고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다. 여섯 번째는 만트라 명상이었다. 반복되는 구절을 중얼거림으로써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법이었다. 지영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구절을 선택하고 반복했다. 이는 그녀의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는 여러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요가 명상이었다. 지영은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몸을 이완시키면서 머릿속까지 맑아졌다. 유연해진 몸과 함께 그녀의 마음 또한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지나며 지영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히고 평화로웠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요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도 명상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권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듣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강 신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주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특정한 믿음이 널리 퍼져 사실로 여겨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봤을 10가지 일반적인 건강 신화, 그에 대한 진실을 매우 길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너무 많이 씹으면 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천천히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이후로 음식을 씹는 동안 공기를 삼키게 되면 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매일 8잔의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에 8잔, 즉 약 2리터의 물을 꼭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사람마다 필요한 수분의 양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개인의 체중, 활동량,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물뿐만 아니라 음식에서도 상당한 수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야식을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살을 찌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밤늦게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그 열량을 소모하지 못해 체내에 쌓여 살이 찔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중 증가와는 섭취 시간보다는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감으면 감기가 든다는 심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감을 때 물이 잘못 들어가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머리를 감는 행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머리를 감고 난 후 충분히 말리지 않아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설탕이 많으면 아이들이 과잉 행동을 하게 된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설탕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아이들이 지나치게 활발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와 아이들의 과잉 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은 주로 심리적 요인과 상황적 맥락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화는 체온이 높을수록 질병과 싸운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극심한 열병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발열은 체내 효소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제품이 감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유제품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점액 생성을 영향을 미쳐 감기를 악화시킨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감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은 기온이나 습도 변화, 유제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한 피부를 위해 매일 피부를 세정해야 한다는 믿음은 꼭 정답이 아닙니다. 매일 과도하게 피부를 세정하면 피부의 자연 방어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피부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우일층이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면 잘못된 스킨케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화는 단백질 섭취는 근육에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장기를 구성하며 새로운 세포의 생성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면역 기능에서부터 호르몬 생성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신화는 비타민C는 감기를 예방한다는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C는 감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알려진 건강 신화들은 그 진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건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항상 업데이트하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사람들이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와 지혜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던 시절 영양소에 관한 깊은 이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먹을거리가 다양해진 만큼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춰 설계된 영양 성분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묻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특정 영양소의 숨겨진 비밀이었다. 첫 번째로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다. 고속 성장과 함께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인해 소홀했던 그러나 전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와 심지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산업화와 함께 대두된 다양한 건강 문제는 아주 미세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도 개선될 수 있었다. 특히 오메가-3은 심혈관계 건강을 도모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뇌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익함 덕분에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을 더 자주 섭취하려는 노력들이 현대인의 식습관에 슬며시 자리 잡았다. 세 번째로 주목할 영양소는 프로바이오틱스이다. 현대인은 특히 장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나쁜 균을 억제함으로써 장 건강을 향상시킨다. 이는 단지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향상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르트, 캐피어 그리고 다양한 발효식품을 즐기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신체의 미세 영양소 결핍을 야기한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신경기능 조절 및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이 영양소는 이완과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부분은 비타민 D이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실내 생활이 많고 야외 활동이 줄어든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일조량이 줄어드는 계절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연구가 만나면서 현대인에게 더욱 유익한 영양소의 숨겨진 비밀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양소들을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일 것이다.